예, 오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는 그동안 분리해서 진행했던 다른 피고인들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석한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윤재 특별검사보 조재철 구승기 박대한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피고인 오늘 출석하셨고, 그 다음에 행복한 동행에서 최영기 변호사님. 네. 예, 그리고 윤승영 피고인, 예, 강한에서 남기정 변호사님. 아이고, 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하고, 뭐 일단 검찰 측 그동안에 불출석하신 상태에서 진술하지 못하셨던 거 최근에 12월 1일자 추가 증거 신청까지 모두 진술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 신청 12월 1일자는 1067서부터 1153이고 거기 보면은 이제 압수물 1번서부터 50번까지 추가로 증거 신청하신다는데,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을 직접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서부터 50번까지를 문서송부 촉탁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신청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 이제 열람이 일반 열람이 좀 어려우신 게 두 건이 있어요. 비밀로 지정이 된 게. 하나는 CCTV인데 용산에 제가 그냥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2월 3일 밤에 대통령실 앞에 있는 회의실 거기에 이렇게 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그거 CCTV가 있고, 또 하나는 비화폰 통화 내역 그것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비밀이라서 재판부가 있는 상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시거든요. 나머지 증거는 그냥 등사해 가시면 되고, 두 개는 재판부가 있는 데서 열람하셔야 되는데, 마침 김용현 피고인 사건에서도 그거 증거를 신청을 하셔서 열람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같은 날짜에 한 번에 쫙 오셔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내용은 검찰에서는 준비기일로 재판부에서 준비기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검사님 한 분 정도 출석하시면 되고, 변호사님도 각 사건당 한 분 정도씩만 출석하셔서 필요한 내용 열람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날 피고인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저희가 한번 가능하신 날짜 조율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실 때는 노트북을 하나 좀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의견 또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던 증인신문 조서 검찰에서 증거로 신청하시는 걸로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채택하는 걸로 정리합니다. 안 나오시는 동안 했던 거는.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정성립 인정됐던 증거도 모두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택하는 걸로요. 똑같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예. 예. 남기정 변호사님. 예, 변호인 남기정 변호사입니다. 예.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특검 쪽에서 증거를 많이 내셨고 추가 신청도 예. 막 내셨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 자료는 다 받고는 있는데, 예. 그 자료들을 저희가 좀 일목요연하게 보려면 사실 제일 처음에는 이 증거 목록을 한글 파일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렸더니 저희 직원이 확인하기로는 특검 쪽에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제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지금까지의 특검에서 이 재판에 좀 제출했던 증거 목록을 저희가 일괄해서 한글 파일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박대한 검사입니다. 예. 특검 측 누구와 연락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긴 하는데요. 예. 재판부에는 저희가 한글 파일을 최근 것까지는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한글 파일을 받아가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재판부에 말씀을 드려서 한글 파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엑셀 파일로 지금 엑셀 파일 형태로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제공해 드리면 될까요? 목록이요. 저희는 증거 목록 한글 파일을 일단 재판부에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가능하시면 특검 쪽에서 제출했던 그 한글 파일을 그대로 좀 받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공이 가능한. 예,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엑셀 파일 갖고 있는데 그 한글 파일도 있으니까 예, 그럼 예. 그대로 해가지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피고인들께 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저희 재판부 일정이 그때도 얼핏 한 말씀드리긴 했는데 12월 29일 그다음에 1월 5일, 7일, 9일 요렇게 기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때쯤에는 저 대법정에서 그 다른 두 개 사건, 윤석열 피고인 사건, 김용현 피고인 사건 등 저 병합해서 아마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 최종적인 증거 조사 절차 그다음에 뭐 저 최종 변론 그런 절차도 다 병합해서 일단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급적 기일을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12월 29일 그다음에 1월 5일, 7일, 9일 그렇게 있습니다. 재판장님, 예. 그 피고인 측에서 신청할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 기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거 조사는 그 전까지 아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 증인 그 만약에 뭐 필요하면 추가로 저희가 기일을 더 넣거나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예. 지금 다른 사건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예. 이따가 안 그래도 또 말씀 한번 여쭐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증인 신청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현수 씨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분증 다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하실 때 마이크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박현수 씨 혹시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잠깐만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죠. 예, 어느 검사님이 시작하실까요? 네, 조희철 검사입니다. 예, 조지철 검사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조희철 검사라고 하고요. 네. 증인이라고 오늘 호칭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 성립 절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501번 6223쪽 이하 경찰 진술조서 12월 19일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그 2024년 12월 19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출석해서 조사받으신 내용인데 네.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증인께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말미에 서명 날인하시고 손도장 찍으신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증거는 추가 증거 기록 순번 1150번 37,813쪽 경찰 진술조서 4번입니다. 다음으로 조지호 김봉식 증거 기록 순번 707번 7685쪽 이하 검찰 진술조서 12월 30일자입니다. 증인께서 2024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신 내용인데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그때 그 조서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서명 날인을 하셨었는데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조지호 김목식 증거기록 순번 709번 7718쪽에서 7723쪽 박현수 통화내역 촬영 사진 6장입니다. 그 증인께서 12월 30일 조사 받으실 때 그 동의하에 검사실에서 촬영했던 사진 증인의 네, 휴대폰 휴대전화 예, 맞습니다. 사진인데요. 맞으시죠? 예, 화면을 맞습니다. 촬영한 사진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항도 바로 하겠습니다. 순번 710번
7724쪽 박현수 강상문 통화내역 촬영 사진 한 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조사 받으실 때 증인 휴대폰 화면 동의하에 촬영된 게 맞으시죠? 네. 5항입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1149번 37,765쪽 이하 경찰 작성 진술조서 4분입니다. 2월 13일자입니다. 증인께서 죄송합니다. 2월 15일자입니다. 2025년 2월 15일에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던 내용인데 맞습니까? 네. 이때도 그 증인께서 진술하신 내용 확인하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서명 날인하신 게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1151번 37,823쪽 이하 특검 진술조서 4본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2025년 8월 17일에 그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받으신 내용인데요,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증인께서 이제 그 조서 내용 다 읽어보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서명 날인하신 게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진정 성립된 1번서부터 6번까지 모두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아, 네, 재판장님. 예, 그 5번이랑 6번 증거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그 월요일에 증거 신청을 하셔가지고 어제 복사를 해와서 좀 반대 신문을 준비하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예. 좀 반대 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하는 취지의 이의를 좀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람은 지금 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예, 복사는 해왔습니다. 날짜가 너무 촉박하게 돼서 12월 1일자로 이게 신청이 된 증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네요, 보니까.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나중에 뭐 추가로 반대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증인을 한번 더 소환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혹시 그런 뭐 내용이 없으면은 오늘 일단 진행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모두 증거로 채택합니다. 계속하실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의 경력 및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1994년 3월경 경찰대를 10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인관하셨고요. 2024년 6월 25일경부터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근무하셨으며 2025년 2월경 치안정감으로 승진해서 서울청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서울경찰청장으로 근무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서울경찰청장직에서는 그 물러나셔서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있으신 게 맞으십니까? 예, 사망입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죠? 예. 그 행안부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은 2022년 6월경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재직 시절 신설되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그 제가 오늘 그 경찰청장님을 피고인 조지호라고 좀 호칭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조지호를 직속 상관으로 모신 적이 있고 대통령 인수위에 같이 파견을 간 적도 있어서 서로 친분이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6항입니다. 증인은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과 대통령 인수위 당시 알게 되었고 경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상관으로 모신 사실도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22시 30분 당일, 그러니까 계엄 당일 22시 30분 경에 같이 식사를 했던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엄이 그렇게 이제 발효됐다는 그런 그 언론 보도가 있다. 빨리 한번 확인을 해봐라 해서 제가 TV를 켜서 계엄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예.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524번 6503면에 있는 CD 내에 있는 통화내역 파일 출력물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아마 뭐 조사 받으실 때
확인하셨던 내용이시긴 할 텐데요. 증인 비상계엄 선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사이에 피고인 조지호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1분경 및 22시 32분경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였고 12월 4일 공안시 13분경 13분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였으며 06시 23분경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를 받아서 비상계엄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조지호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709번 7718쪽 박현수 통화 내역 촬영 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1분경 및 22시 32분경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10시 32분이라고만 나오지만 이 두 통화 안에 31분 통화도 같이 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으시죠? 당시 증인은 피고인 조지호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당시 조지호 총장님께 전화가 왔었던 거고요. 네, 첫 번째 통화에서는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막 TV를 보면서 인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곧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행안부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출근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뭐 다른 대화를 나눈 바 없습니다. 12항입니다. 피고인 조지호가 위 통화 당시에 비상계엄 배경이라든지 비상계엄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건 없었습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13항입니다. 피고인 조지호는 통화 내역에 의하면 12월 3일 22시 31분 41초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 16초간 통화를 한 이후에 22시 31분 57초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전화를 받아서 약 23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2시 32분 29초경 다시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42초간 통화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오기가 있습니다. 피고인 조지호가 증인과 통화하던 중간에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신 건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통화 내역을 보니까 이게 통화를 하던 중에 곧바로 조지호 청장님이 바로 통화를 다른 통화를 하신 다음에 다시 증인께 전화를 거신 네, 제 기억에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청장님께서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다시 전화가 오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통화 중 대기가 걸려 있다든지 다른 통화하고 다시 전화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없어요. 아닙니다. 전화 기억 안 끊겼습니다. 예, 끊어졌습니까? 제 기억에는 전화가 끊겼었습니다. 14항입니다. 1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5항입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12월 3일 22시 31분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사전에 논의한 대로 국회에 기동대를 배치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다고 하거든요. 증인께서는 피고인 조지호와의 22시 31분 및 22시 32분경 통화 당시에 서울청이 국회에 기동대를 배치할 것이다, 배치한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런 말씀 전혀 하신 바 없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12월 3일 22시 32분경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통화만 피고인 조지호와 42초간 통화를 하셨는데요. 행안부는 어떤 상황이냐고 피고인 조지호가 묻고 증인이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만 말하고 끊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 기억에는 그 부분이 가장
그 이렇게 요점이 되는 핵심 그런 내용이었고 다른 내용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조 청장님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피고인 조지호께서 증인께 행안부는 어떤 상황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증인도 경찰은 어떤 상황이냐고 좀 물어보실 법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질문하신 적은 그런 질문을 없으신가요?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고요. 예. 그 알겠습니다. 당시 제 생각에는 빨리 출근을 해봐야겠다 하는 예.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위 통화 당시에는 출근하기 이전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검찰 종사 당시에 12월 3일 23시 19분경 택시를 타고 정부 서울청사 앞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709번 7720쪽 통화 내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23시 09분경에 임정주 8FFCC라고 저장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13초간 통화하신 사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정주 당시 경비국장과의 통화입니다. 예. 1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경찰청 경비국장 말씀하시는 네, 거죠? 경찰청 경비국장입니다. 예. 증인이 임정주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출근을 하면서 혹시 경찰청의 어떤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어떤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고요. 임정주 국장이 처음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느냐, 계엄이 나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했던 것과 혹시 계엄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최초에 같은 건 다들 이제 그런 내용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증인께서는 계엄 상황에서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하셨는데 국회 통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위함은 아니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정주 국장도 제 기억에는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출근을 막 하던 그런 그 시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제게 뭐 특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바는 없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에 그 경찰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라고 임정주 국장에게 물어보신 사실이 있다고 하셨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임정주 국장이 무슨 답을 했습니까? 뭐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 시설 얘기를 하면서 혹시 국회도 언급했습니까? 임정주 국장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은 용산 대통령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같은 그런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임정주 국장도 전혀 그 계엄 상황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국회에 대한 언급했던 거는 기억 안 나십니까? 국회에 대한 언급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3일 23시 36분경에 한 차례 더 임정주 국장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통화 내역은 향후에 제시하겠지만 여기 이제 임정주 888FCC 손가락으로 좀 가려졌는데 이 시간은 뭐 다른 기록에서 확인했더니 23시 36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으시죠? 예. 예. 이때는 임정주 국장에게 왜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행안부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은 게 23시 30분부터 그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의 그 회의가 있다는 실국장 그 전체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23시 30분에 그 회의장에 막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오시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재개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임정주 국장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계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그 당시 임정주 국장이 뭐 아마 통화 시간이 매우 짧은 10초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바쁘니까 전화할 수 없다 해가지고서 바로 전화를 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증인께서 이제 계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질문하시기 위해서 임정주 국장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왜 임정주 국장한테 그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이제 묻기에 가장 적합한 그 부서와 그 다음에 또 직위와 그 사람이 경찰청의 경비국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경찰청 경비국장 계엄을 담당하는 국장인 임정주 국장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 임정주 23시 36분 통화 당시에는 그 행안부 장관 부속실에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내 1층에 있는 1층에 네.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 거기서 예. 그날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네. 일부 실국장들과 함께 저는 대기를 하고 있었고 장관님께서는 10층인가요? 10층, 11층 그 장관실에서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 계셨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23시 30분에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장관님이 오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1층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1층 상황에서 회의실에서. 임정주 국장에 전화를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임정주 국장이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12월 3일 23시 25분경 이후로 경찰청장실에서 군에서 온 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보라, 전국에 기동대 출동대기 지시를 시켜라라는 그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비서실로 나와서 12월 3일 23시 29분경부터 작전계장, 대테러 위기 관리 과장 등에게 전화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 조지호가 포고령이 발령되었으니 서울청에 전화해서 국회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를 전달하라고 지시를 해서 23시 35분경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5부명에게 피고인 조지호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저는 있습니까? 그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23시 36분 통화 당시에 그 임정주 국장을 내용을 전혀 그런 몰랐었습니다. 얘기는 안 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임정주 국장이 지금 너무 바쁘니까 통화할 수가 없다 하면서 바로 전화를 끊었던 그 내용 외에는 저는 여타 내용은 알지는 못합니다. 27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 조지호는 12월 3일 23시 34분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증인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지는 못합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내용을 알지는 못했고요. 예. 언론이나 통해서 그 이후에 통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이상민 장관과 피고인 조지호가 통화를 마친 직후에 임정주에게 전화를 하신 건데 증인이 혹시 이상민 장관 지시를 받고 임정주 국장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증인과 임정주 국장이 통화한 시간은 11초인데 피고인 조지호와 통화를 마친 이상민 장관이 증인에게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지시를 해서 증인이 서울청에 국회 전면 차단 지시가 전달되었는지 증인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전화하셨던 건 아니십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증인도 행안부 경찰국장으로서 비상계엄 하에서 경찰의 임무 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고 증인도 경찰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 임정주 국장 역시 당시 자신이 맡고 있던 국회 차단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 증인 그 시급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행안부 경찰국장이 전화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말했을 법도 한데요. 증인은 위 통화 당시에 임정주로부터 국회 전면 차단 예정임을 짧게라도 들었거나 한 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고요. 예. 나중에 제가 그 국회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 여러 이제 행안위가 열려가지고 임정주 국장한테 그때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제 전화를 못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때가 이제 뭐 포구령이 뭐
있어서 포고령 관련된 뭐 조치를 하느라고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뭐 전혀 관련된 내용을 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709번 7721쪽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23시 39분경에 송영호 10FFCC라고 된 분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데 맞으시죠? 전화를 건 게 아니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화를 네, 받으신 건가요? 이게 예, 전화를 못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수신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나중에 송영호 경무관하고 통화를 하셨습니까? 다음 날인가 통화했을 겁니다. 그날은 못 예,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4항 3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33항부터 35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개최된 것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네. 이상민 그 당일, 계엄 예. 당일 제 기억에 00시경부터 약 00시 30분까지 네. 당초에는 23시 30분으로 공지가 돼 있었는데요. 실제 회의는 00시에서 약 00시 30분 정도까지 약 30분간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증인도 참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의 회의였고 증인은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그 회의에서? 그 당시에 이제 참석을 했던 각 실국장들이 각 실국별 이제 그 비상 계엄 시 이제 혹시나 관련된 업무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장관님께 보고를 드린 게 그 국회 부분은 국회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에 한해서 국회 출입이 지금 허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찰이 가포비상을 발령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포비상이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신 회의가 00시 전후로 시작해서 00시 30분경 종료됐다면 이미 국회 출입이 경찰 기동대 등에 의해서 2차로 전면 차단된 시간 이후거든요. 23시 37분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이제 그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회의에서 하실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임정주 국장에게 통화를 한 이후에 이제 장관님 주재 회의를 이제 하게 되면 제가 관련된 경찰과 관련된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그 임정주 국장으로부터 경찰 상황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취득한 게 없기 때문에 언론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언론 검색상으로는 약간 언론 보도와 실제 경찰 조치가 아마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언론에서 속보 처리가 국회와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라는 속보들이 여러 차례 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가포비상을 발령했다라는 그런 속보들이 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안 사실이지만 방금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시간에는 그런데 국회가 전면 통제되고 있었고, 또 아울러서 경찰은 가포비상을 발령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속보로 경찰이 가포비상이 발령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언론 보도를 이제 통해만을 가지고서 장관님께 보고를 사실 잘못 보고를 지금 드린 그런 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증인께서 회의 중에 00시부터 00시 30분경까지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 그 여러 실국장들이 계시니까 그 중에 보고하는 순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인께서 뭐 대략 어느 정도 시점에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까? 제가 중간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참석했던 실국장들이 쭉 돌아가면서 다 같이 한 마디씩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아마 한 중간쯤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각 실국장들은 각자가 맡은 그 실국의 업무 관련 유관기관 또는 외청에 연락을 그 상황을 좀 확인해서 보고하는 자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이제 뭐 그 실국별로 본인들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특별히 유의미한 보고를 한 사람들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행안부가 계엄과 뭐 어떤 그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계엄이 발령돼서 행안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들 조금씩 이렇게 그 구체적인 어떤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렇게 제 기억에 뭐 유의미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그 장관 주재 회의면 사실 그리고 경찰국장이시니까 경찰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임정주에게 들은 이야기 이후에 특별히 더 확인되는 게 없고 언론에 나오는 정도만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항입니다. 증인은 12월 4일 00시 31분경에 허승원 행안부 장관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승원 그 실장과는 비서관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허승원 그 장관 비서실장입니다. 당시에 네. 전화 와가지고서 혹시 뭐 장관님이 찾으셨느냐. 그래서 저한테는 장관님이 뭐 따로 찾관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비서실 내에서 혹시나 장관님이 저를 경찰국장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좀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문의를 하길래 제가 그러면 내가 장관님께 가서 한번 좀 찾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장관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갔던 시간이 그러면 대략 그 무렵이긴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바로 예. 갔었습니다. 증인은 허승원 비서실장 전화를 받고 장관 집무실로 가셨다는 건데 네.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장관실에 들어가서 이제 일단 그 장관실 문이 이제 닫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장관실에 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709번, 순번 709번, 7722쪽 통화 내역 촬영 사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4일 00시 41분경 영등포 경찰서장 강상문에게 전화해서 48초간 통화하신 네.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그 강상문 서장과 어디서 통화하신 게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그 장관님실고 저희가 이제 대기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바로 TV가 있습니다. 네. 이제 TV를 이렇게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국회에 이제 다소 이제 충격적이었지만 국회에 이제 그 총무장한 군인들이 막 이렇게 투입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국회 주변에 그렇게 막 그 총무장한 군인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혹시나 또 뭐 국민 안전과 관련된 질서 유지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영등포 그러니까 국회 주변을 관할하는 영등포 서장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상문 서장과 통화한 것이 장관 집무실 들어가기 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장관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 상황을 확인해서 장관께 보고하기 위해서 강상문 서장과 통화를 하셨습니까? 꼭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중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혹시나 그때 이제 영화 그 서울의 봄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나 국회 주변에 큰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왔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영등포 관할하는 영등포 서장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국회 주변에 무슨 일이 혹시 발생했느냐? 예. 혹시 그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느냐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고 영등포 서장이 특별히 그렇게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 하는 그런
그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강상문 서장이 뭐 국회를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차단과 관련된 얘기는 안 했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물어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주변에 혹시나 주민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불상사 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문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4항입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국궁 방첩사령부의 방첩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12월 4일 00시 13분경 및 00시 40분경 2회에 걸쳐서 영등포 경찰서 소속 형사 10명 명단을 제공을 했습니다. 구민회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실을 당시 아셨습니까? 당시에 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상문 서장의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 10명 명단이 그 방첩사에 제공이 되고 예. 이제 출동을 하기로 되고 같이 이제 합류하기로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증인께서 강상문 서장에게 00시 41분경에 전화를 하셔서 혹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예. 없었습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국회 다시 그러니까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인께서 인식하시고 난 이후에 강상문 그 영등포 서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강상문 서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도 국회가 차단되었다든지 체포조로 보내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특히나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날 12월 3일뿐만 아니고 4일 날도 그런 체포조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이제 인지를 못했었고 12월 5일 날 그 국회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체포조 관련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그 당시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인지한 바가 있습니다. 증인께서 좀 전에 이제 강상문 서장하고 통화를 하시기 전에 네, 그 장관 그 집무실 대기실에서 TV를 보시고 전화를 하셨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TV를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TV를 보면 이제 당시에는 국회 상황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을 텐데 예. 증인께서 알고 계셨던 국회 출입 허용 상황하고 TV에 나오는 국회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인지하고 제가 이렇게 궁금했던 사안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인들이 중무장한 군인들이 이제 국회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좀 그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그 걱정되고 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질문을 강상문 서장한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과 이제 국회가 전면 차단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다 막혀 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큰 이슈고 증인께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고 가지셨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했던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은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했던 부분 이 부분들이 되게 좀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이로 인해서 혹시나 어떤 국민들의 불상사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6항도 생략하겠습니다. 47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그 강상문 서장과 통화를 한 이후에 장관 집무실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장관님께서 뭐 특별한 그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면 국회 그 주변에 어떤 질서 유지와 안전 조치 이런 것들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관께 중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나요? 그런 말씀도 뭐 지난번에 제가 예. 그 아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이제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네. 부분들이 그 계엄 전반에 걸쳐서 지금도 이제 사실 그렇지만 이런 그 아주 매우 중무장을 한 군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네. 군인들이 국회에 이렇게 국회의 어떤 권능들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
제가 경찰 한 30여 년 근무하면서 항상 이제 인지하고 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국회가 이렇게 국회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장관 이상민 장관 반응은 어떻던가요? 특별히 뭐 반응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네. 뭐 특별한 말씀은 하시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12월 4일 00시 49분경 최웅길 경감과 2회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예. 조금 빠르게 할까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722쪽인데 여기 지금 두 통화가 돼 있는데 요 안에 이제 00시 49분경 통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증인은 이때는 어디서 통화를 하신 겁니까? 최용길 경감하고?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뭐 장관님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장관님실에서도 이제 TV를 같이 이렇게 좀 한 네. 뭐 길면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보지 않나 싶었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 어떤 이제 계엄 해제 의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나오면서 조지오 총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계엄 이 상황 전반에 걸친 얘기들이 저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조지오 총장님에게 제가 평상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 최용길 경감한테 전화를 해서 총장님 통화 가능하냐 물어본 다음에 총장님께서 통화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항상 통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최용길 그 조지오 총장님의 비서에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 지시로 피고인 조지호에게 연락을 시도하신 건가요? 특별히 장관께서 지시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예, 5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1항입니다. 12월 4일 00시 41분경 강상문과 통화한 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최웅길 경감에게 전화를 하신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련된 바는 없고요. 예, 최웅길과 강상문 서장과의 통화하고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강상문이 증인에게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국회에 온다고 얘기를 하고 영등포서 형사들이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증인께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다가 곧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될 것 같아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피고인 조지호에게 연락하려고 하셨던 건 아닙니까? 그런 내용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조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12월 5일 날 이틀 후에 이제 그 관련된 사실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709번 7722쪽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4일 공안시 12분경 12분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13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15분으로 돼 있어서 12분으로 해줄게요.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2분 49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왜 최웅길 경감한테 안 하고 직접 하셨습니까? 최웅길 경감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 총장님 통화가 가능합니다라는 전화인지 문자인지가 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전화를 해서 통화 가능합니다 하면 바로 통화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뭐 총장님 뭐 다른 뭐 이유로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하면은 제가 최웅길의 전화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네. 통화를 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직접 연락을 드리기는 하는 거예요. 최웅길 경감이 가능하다. 저한테 직접 예.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지호 이제 총장님께 직접 전화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피고인 조지호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계엄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계엄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조지호 총장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계엄 조치들 국회를 처음에 이렇게 좀 통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또 출입을 또 허용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또 포고령에 의해서 다시 또 국회를 통제한 부분, 이런 이제 좀 말씀을 좀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아울러서 또 그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어떤 중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이제 국회에 들어갔던 투입됐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증인은 검찰 및 특검 조사 당시에
그 통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피고인 조지호 청장님이 본인의 결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이었다. 조 청장님이 원래 맺고 끊음이 정확하신 분인데 그때 처음 봤습니다. 혼란스러운 느낌을 목소리부터가 좀 틀리더라고요. 완전히 멘붕이 온 것 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약간 그랬던 저는 제 느낌으로는 그 당시에 조금 이제 평상시에 어떤 맺고 끊음이 확실하신 그 우리 조지호 총장님의 어떤 그 스타일과 다르게 조금 이제 그 좀 당황하시고 좀 헷갈려하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피고인 조지호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고 조지호 총장님의 워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요, 이 포고령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좀 구체적으로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통제한 부분이 과연 이제 맞게 한 것이냐 아니면은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통화하시면서 피고인 조지호가 방첩사 요청으로 국회에 체포조 보냈다라는 말을 한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709번 7722쪽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4일 01시 16분경에 이상민 장관하고 통화하셨는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장관님께 고 조지호 총장과 통화한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고요. 그래서 장관님께도 조지호 총장님하고 같이 통화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이야기를 장관님께 전달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이야기를 납니다. 전달하셨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국회 상황과 관련된 경찰이 처음에는 이제 국회를 통제했다가 다시 또 국회를 또 일부 이제 허용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국회를 통제했는데 조지호 총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것 같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런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중무장한 군인이 어떤 국회 투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이 부분이 매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장관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장관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특별한 그 말씀은 평소에 장관님 스타일이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강하게 피력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고 네 알겠다 이 정도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 증인께 뭐 퇴근 안 하세요라고 질문하셨다고. 좀 약간 네. 좀 제 그 어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생뚱맞았기 때문에 네. 어떤 취지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장관님께서 저한테 아직 퇴근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조금 이제 그 당시 되게 이제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퇴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생뚱맞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 대응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01시 12분경에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하셨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경찰 그 전반적인 그 당시에 이제 01시 12분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이제 그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이제 해제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해제가 되고 이제 그런 마당에 제가 조지호 총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경찰의 어떤 그 계엄에 관련된 경찰의 조치 전반에 걸친 좀 그 문의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예, 그 증인께서는 그러면 01시 12분경 통화하면서 국회 차단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조지호 총장님 지금 처음 들었던 포고령 얘기와 포고령에 의해서 차단했다는 얘기 처음 그렇습니다. 들으신 건가요? 예. 근데 경찰이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는 것은 TV만 틀어봐도 사실은 나오는 내용이기도 했고 증인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 조지호와 12월 4일 01시 12분경 통화하기 이전에도 충분히 국회 전면 차단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전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라도 아마 그 부분을 좀 인지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하여튼간 명확하게 인지한 것은 조지호 총장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인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행안부 장관이나 차관에게 연락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하신 게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예, 62항 생략하겠습니다. 63항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 지시사항이나 지침을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달하신 게 있습니까? 특별히 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예, 그 조조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709번 7723쪽 통화 기록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통화 내역입니다. 증인께서는 12월 4일 06시 22분경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14분 35초 동안 통화를 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은 피고인 조지호와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조 정장님께서 그 제게 전화가 오셨고요. 네, 처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서 어쩐 일로 전화 오셨습니까? 했더니 정장님 말씀이 당신께서 이제 계엄 당일날 안가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가라면 어디 안가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가죠. 대통령 예, 안가요? 대통령실 예. 안가에 갔다 왔다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6시 조금 지난 시간이라 좀 이렇게 그 많이 이제 잠도 안 깨고 그랬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안가를 갔다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안가를 갔다 왔던 이야기 그리고 또 대통령을 그때 뵀던 이야기 그 이후에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뭐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계엄사령관 등과 이제 그 통화를 했던 이야기 이런 그 말씀들을 제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6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7항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피고인 조지호가 대통령 안가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증인에게 말했습니까? 퇴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님 호출이 있었다는 그런 전화를 받으시고 김봉식 청장님과 그 안가 근처에 있는 금융연수원에서 만나서 안가를 들어갔다. 근데 안가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당시에는 아마 저녁 만찬을 이렇게 또 해주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께서 그 여러 이제 뭐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북 세력과 관련된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시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이런 종북 세력과 관련된 척결에 문제가 많다,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 이야기를 이제 꺼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러면 왜 대통령께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반대 의사를 왜 얘기를 못했느냐, 그렇게 피력을 왜 안 하셨냐 이렇게 그랬더니 조지호 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워낙에 대통령께서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고압적으로 크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에게 정말 잠깐의 틈이라도 있었으면, 뭐 10초의 틈이라도 있었으면은 본인이 계엄과 관련 반대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럴 틈조차 주지 않더라.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가시더라. 그래서 계엄과 관련된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국회 통제를 지시하거나 뭐 요구하거나 했던 일이 있었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그 말씀은 안 하셨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경찰과 국정원과 같은 이런 그 공안기관들이 어떤 종북 세력과 관련된 종북 세력을 뭐 처단하고 하는 그런 그 업무에 너무 소홀하다,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쭉 이제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속으로 김봉식 우리 조혜조 총장님은 이거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나, 이거 되게 이제 사실은 안가에 들어가서 이제 저가 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안가에 들어가서 저녁 만찬 이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대뜸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막 고압적으로 막 이렇게 혼내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좀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여튼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맞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예. 예, 그럼 증인 통화 당시에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대통령 안가에서 A4 용지를 받았다 이런 말도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그때는 못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통화 당시에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인영 국군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야기도 들으셨다는 거죠? 예,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이 전화가 왔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예. 그 피고인 조지호가 여인영 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 당시 이제 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인영장 그 방첩 사령관이 그 국회의 어떤 그러니까 그 위치 추적조인지 체포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 또는 체포조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정치인 명단을 이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 조지호 총장님께서 이 매우 이제 좀 이렇게 좀 기가 차고 참 황당해가지고 이 속으로 이제 생각하기를 이 군발이 정말 이 또라이들 정말 이 정신병자 같은 놈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아주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좀 들었던 그렇게 이제 느꼈다 그런 이제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 조지호가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전화를 받고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증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간 그 제가 이제 그 진술조서 그 열람 등사를 좀 했거든요. 네. 두 가지 아까 그 쭉 저한테 쭉 보여주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열람 등사 신청을 하니까 두 가지 이제 처음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거, 네. 그다음에 12월 말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열람 등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그 진술 내용이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증인은 지금 기억은 어떠십니까? 사실 뭐 지금 기억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당시에 그 내용이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지난번에 헌재에 제가 이제 증인에 가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뭐 그 내용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 한 내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뭐 이렇게 되짚으라 하면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도 이제 혹시 계엄에 관여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국회와 관련된 국회에서도 네. 또 여러 수사기관에서 제가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국회 계엄과 관련된 그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하는데 계속 집중을 해서 제 업무와 저와 관련된 일은 이제 좀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되게 마이너한 저한테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억을 해라 하면은 정확히 뭐 기억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증인께서는 열람 등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조서를요. 그 조사 받으실 때 그때 이제 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셨기 때문에 열람 등사를 하신 거죠? 그 당시에 참고하시기 이제 위해서? 네네, 예. 그 아마 뭐 이제 특검 이제 검사실에도 저도 연락이 왔었고요. 열람 등사 신청을 하셔라.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는 게 참고하고자 좋겠다고 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한번 그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마 저한테. 소환 법정에 나오는 거 관련해서 예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열람 등사를 하셔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니 이제 그 열람 등사 당시에 뭐 권한은 권리는 당연히 예예 알려드릴 그렇게 고지를 텐데, 저한테 예. 이제 증인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예. 이제 그대로 워딩을 얘기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열람 등사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네. 관련된 것을 열람 등사 신청하시려면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네. 제가 그럼 참고하겠다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렸고 증인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73화 제시는 생략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위 통화 내용에 대해서 조 청장님이 여인영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인영이 요청을 했고 그렇다면 조 청장님이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기억이 날 텐데 조 청장님이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조 청장님이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인영이 지원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근데 그 조서에 남겨져 있다면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707번입니다. 7709쪽 진술조서 부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증인께서 진술하셨던 진술조서 내용인데요. 증인께서 조서 내용 읽어보시고 좀 가필까지 하셨던 그 내용인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 당시 이제 그 검사님께서 네. 이제 이 부분을 막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실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쭉 이제 그 진술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뭐 거기 보면 뭐 분명히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분명히가 지금 3번 정도 이렇게 나왔었고 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렇게 이제 조서를 작성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일부 이제 가피를 이제 뭐 또 이제 사건을 했던 그런 그런 증인이 기억이 너무 납니다. 그 진술하신 내용이 너무 좀 단정적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좀 단정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좀 수정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네. 조서를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501번 6228조 경찰 작성 진술조서도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증인께서 경찰에서 12월 19일 경찰에서 조사받으셨던 내용인데요. 증인은 그 검찰에서보다 앞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그 계엄이 발령되고 난 후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체포조를 지원해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 대상으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등등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첩 사령관에게는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해라라고 답변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조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참고 자료로 제출했던 영상을 좀 잠깐 재생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변호인들 이거 제출이 됐는데 참고 자료로 이 부분 신문 하실 때 좀 켜고 물어보시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예. 계속하시죠. 검사, 경찰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경검경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처음 조사받은 날짜가 12월 19일로 지금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받으신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을 하신 바가 없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12월 30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이때 이제 그런 말씀을 처음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좀 한 달 정도 지났고 이미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를 갔다 온 이후죠. 이후인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증인께서 헌법재판소 그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인 신문하신 내용인데요.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조지호 측 대리인으로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2024년 12월 19일에는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고 조금 시간이 지난 12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런 진술을 처음 하였는데 이때는 한 달 정도 지났고 이미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를 갔다 온 이유인 게 맞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으시죠? 좀 전에 들으셨나요? 네, 방금 뭐 들은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제 조서를 제시한 바와 같이 2024년 12월 19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증인께서는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방첩사령관에게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다 이렇게 진술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조서를 보니까 예. 그래서 증인께서는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질문을 제대로 좀 못 들으시고 답을 하신 건가요? 저 당시 저 지금 기억이 잘 정확히는 않은데요. 그렇게 질문의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방금 그 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뒤로. 피청구인 조지호가 여인영으로부터 정치인 대상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던가요? 아니면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그 2차 변론 기일이 9월 달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증인께서 좀 전에 보셨듯이 같은 날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조지호 측 대리인으로부터 당시 통화에서 피청구인 조지호가 여인영으로부터 정치인 대상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증인께서 최초에 저는 당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당시에는 뭐 지금 좀 전에 보신 게 네, 그렇습니다. 첫 진술이세요. 네. 9월달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요. 계속 보겠습니다. 피고인 조지호와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두 사람 모두 어떻게 진술하냐면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특히 피청구인 조지호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하 직원이 아닌 타 기관의 기관장에게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기엔 예의가 없는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혹시 증인이 이렇게 들었다는 부분이 기억이 명확한 건지 묻습니다. 이게 이런 말을 들은 게 사실입니까? 정확하게 들은 게 사실입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지금 그 기억하고 기억이 나는데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저는 뭐 사실 정확히 판단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억은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또 기억으로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지만 예. 정확한지는 지금 와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 예, 당시는 그 말을 그렇습니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예. 제 말을 전해 듣고는 좀 헷갈린다.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였다라고 조지호 청장과 통화한 것으로 기억하고 진술을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모두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은 서로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부하 직원이 아닌 타 기관의 기관장에게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을 하는 건 예의가 없는 말이라서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조지호 피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하면은 과연 이 말을 정말 들었는지 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더니 정인이 이 말까지 듣고 나니까 약간 헷갈린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조지호 청장님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두 분이 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예, 제 기억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양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은 24년 12월 5일 날 그 다음 날입니다.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 피청구인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계속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께서 그 77항입니다. 피고인 조지호 측 대리인으로부터 당시 통화에서 피청구인 조지호가 여인영으로부터 정치인 대상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최초에는 저는 당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맞습니까? 네. 예. 그러다가 증인은 피고인 조지호 측 대리인으로부터 조지호, 여인영 모두 그런 말을 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질문을 받으시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사실 정확히 들은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조지호, 여인영 두 분 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 기억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뭐 추후에 제가 재생은 안 했지만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자
저는 조사받을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피청구인 측 변호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혹시나 제 기억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와 관련된 저의 이제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되게 좀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매우 이제 마이너한 부분이고, 아울러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하고 이제 듣는 사람이 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 말이 더 좀 뭐 그분들이 말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이 또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 당시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그런 그 대리인 질문을 받고 그런 판단을 하셔서 증인의 기억은 그럴 수도 있다. 증인의 기억은 있지만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는 취지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해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기억을 하라고 하면 그 당시에 조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인영과 관련된 되게 원색적인 비난 이 부분만은 확실히 기억이 나거든요.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억이 알겠습니다. 나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조서상에 그렇게 남겨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 그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7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0항도 생략하고 조금만 변형해서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경찰, 검찰 조사 받으신 후에 조서 내용을 모두 읽어보고 서명 부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증인이 갖고 있는 기억 그대로 진술을 하셨던 것은 맞으시죠? 당시 제 기억이었던 것으로.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증인의 오늘 증언보다 12월 4일 06시 22경 통화와 시일이 더 가깝던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 증인이 했던 진술이 진실에 더 부합하는 건 아닙니까? 이제 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지난번에 이제 헌재 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했었던 것이고, 또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제가 또 좀 이렇게 기억에 좀 이렇게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럼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을 언급하셔서 한 번만 여쭈고 넘어갈게요. 예. 그러면 증인께서 그 말씀하신 분들 때문에 내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신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분들이 그 피고인 조지호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기억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또한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감안했을 때 네, 그 오로지 또한 증인의 기억에 따른다면 증인이 기억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면은 워낙에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6시 15분 당시에 말씀하셨던 안과와 관련된 이야기, 또 체포조, 위치 추적조인지 체포조인지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조지호 시장님이 되게 좀 격분을 했던 그런 이야기,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내용들이 더욱 이렇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실무적으로 상의하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편하게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당시 기억은 말씀하셨듯이 일부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이제 방첩사령관에게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해라고 답변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증인하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14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들까지 다 나오게 죄송합니다. 조금 중간에 다시 켜도 되나요? 예. 중간에 조금만 앞으로 할까요? 갑자기 끊겨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잘못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다른 CD도 있는데 그냥 감안하시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부분이 껴있다 이거죠. 그냥 다른 CD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정상적인 계속 예. 하죠. 어차피 또 다시 끼시면 또 시간 걸리니까. 예. 이제 방첩사령관에게 국가수사본부와 소리 조금. 실무적 예, 소리 좀 정면으로 줄이겠습니다. 거부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요. 지금 이게 지금 최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거부해서 된 것 이제 같습니다.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앞부분 덕분에 잘 출구는 더 신났어라는 앞입니다.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 그만둬야 되겠다, 장관에게 얘기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 예, 근데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그때 그 얘기 말고도 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이제 방첩사령관에게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해라고 답변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증인하고 막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14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들까지 다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조 총장님 그 마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왜 조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다 저한테 하셨는지 정확하진 않지, 정확히 이렇게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 총장님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좀 돈독한 사이였었습니다. 좀 신뢰가 되는 좀 그런 사이였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 총장님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또 그런 사직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 어떤 그 본인이 처했던 그 상황을 좀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얘기들을 81항입니다. 증인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조 청장님과 저는 매우 돈독하고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 청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증인과 피고인 조지호가 매우 돈독하고 신뢰하는 사이였고, 사직 의사를 표현하며 본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당시 피고인 조지호가 증인에게 했던 말 중에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피고인 조지호가 12월 4일 06시 22분경 증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박한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도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네, 그 일부 관련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피고인 조지호가 계엄사령관 박한수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박한수가 포고령을 내려줄 테니 국회를 봉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도 들으셨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제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항. 증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조지호와의 위 통화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국회 통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하다가 서울청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아서 국회의원 등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포고령 없이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그 후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에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 피고인 조지호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하셨나요? 대통령으로부터 몇 차례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체포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체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나요? 정치인들 뭐 체포가 아닐까 예상은 되는데요. 예, 뭐 체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과 관련된 체포 이야기를 했던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조 총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당신께서 이제 이행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월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허용을 하고 했다, 이렇게 이제 허용이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허용이라는 월담하는 것을 단어를 막지 마라, 쓰시는 막지 마라, 막지 마라는 그런 이제 그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 조지호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이런 말을 들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해라는 그런 그 구체적인 말 아니었고요. 뭐 체포해라는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체포를 했고 하면 체포 대상을 이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체포를 이제 말씀. 국회의원 체포를 예. 말씀하셨습니까? 8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89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국회 상시 출입자를 국회에 들여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을 시간에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라, 국회를 차단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혹시 뭐 들었지 못하셨어요? 그런 뭐 이렇게 그 상세한 얘기를 하신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습니까? 김용현 장관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그 당시 이제 말씀이 이제 여인영, 김용현 이 두 사람을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면서 특히나 이 김용현이 혹시 가스라이팅을 해서 대통령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렇게 계엄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 증인과 피고인 조지호 나오는 대화 중에서 뭐 기억나는 거 더 있으세요? 이제 뭐 사직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취지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은 알고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제 국회 어떤 그 계엄 해제 의결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된 것이 결국에는 이제 뭐 최초에 하여튼간 그 국회 관계자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출입이 허용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적극적이진 아니었지만 소극적으로나마 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그 지시도 묵살을 했고 조지호 청장께서,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월담하는 부분들도 이제 따로 이제 막거나 하지 않은 이런 이제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소극적인 그런 걸 통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될 수 있었고 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 청장님이 이것 때문에 뭐 사표를 쓰거나 그럴 건 아니다. 일단은 이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고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사태를 수습하신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네, 그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9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3항입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 16시경 경찰청장실로 피고인 조지호를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전날, 그러니까 한 2, 3일 뭐 제 기억이 한 이틀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 이제 12월 둘째 주, 셋째 주가 우리 경찰청에 이제 인사가 시작되는 시즌이었습니다. 저 이제 고위직부터 쭉 이제 내려오는 인사가 시작이 되는데 인사 관련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 12월 2일인가 1일에도 그때 조지호 청장님하고 같이 12월 4일 날 16시에 만나가지고 인사 관련된 협의를 하자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날 그 16시에 특별히 뭐 그 안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인사 관련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조지호 청장님을 찾아뵌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그 피고인 조지호와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뭐 기억 이렇게 뭐 나는 건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계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을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런 지금 오늘날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저는 이제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 96항은 뭐 계엄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그 비상계엄이 그 선포가 되었다가 해제가 되고 그거에 대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을 그렇죠. 것 같네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될 것이다요. 예. 그럼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조지호 피고인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문제라면 이제 건가요? 그렇죠. 예. 뭐 조직에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청장님도 그렇고 여러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떤 법적인 부분들 예,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여러 이제 또 이제 뭐 대통령이 탄핵이라든가 네. 이런 것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지호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셨다는 건가요? 제가 그 16시?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네.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조 청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 조지로부터 경력금을 수령하기도 하셨죠. 그 16시 당일날 그 12월 4일 16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조 청장님께서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방문을 하면은 조 청장님께서 이제 행안부에는 뭐 별도의 뭐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번 이제 방문하면은 경력금을 주시곤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은 조금 끌까요,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아, 특검보님. 예, 안녕하세요. 또 물어보실 거예요? 예, 그 경찰국장으로 재직하셨죠? 예. 경찰국이 설치된 이유가 그 행안부 그러니까 대통령 행안부 경찰청 사이에서 이 지휘 감독 관계를 갖다가 라인을 갖다가 좀 강화하려는 의도로 사실 그 설치됐던 것이죠. 최초에 이제 그 취지는 사실은 이제 경찰청이 특히나 이제 경찰의 인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그 결정이 된다. 이 사실은 정상적인 그 루트라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의 외청인 그 경찰청을 관할하는 곳에 경찰국을 둠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업무 분장이 쭉 돼서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경찰의 어떤 인사 업무와 관련된 어떤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을 강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자치경찰 지원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치경찰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이게 좀 약간 곡해되고 오해되는 바람.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당시 행안부가 경찰청에 갖고 있는 권한을 갖다 더 강화시키는 거는 맞죠. 처음에 이렇게 그렇게 취지로 읽혀졌던 것들은 사실이고요. 예, 제가 그 경찰국장으로 업무를 했을 때는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 경찰국의 임무 권한 그 범위 내에서 업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행안부 내에서 지금 경찰의 움직임을 갖다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사이를 소통하실 분이 사실은 경찰국장이셨던 박 국장님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 국장님이 지금 여기 통화 내역 중에서 계엄 상황에 대해서 뭐 별로 뭐 기억나는 게 없다, 별로 뭐 아는 바가 없다,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의 상황을 갖다가 이상민 장관님께 보고해야 되는 그 임무를 가지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참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많이 오해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태원 사고가 난 이후에 이태원 이제 참사가 난 이후에 그러니까 치안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경찰국은 받지 않는 걸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치안 상황, 그 당시에 이제 계엄 상황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있었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뿐더러 실무적인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왔을 것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치안 상황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관이라면 치안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지 즉 그 당시에 계엄 상황도 제가 보고를 못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계엄 담당 국장인 경찰청의 경비국장하고도 통화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 상황이 또 궁금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상문 영등포 서장과도 통화를 하게 된 것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다시 경찰국장이셨는데 치안이 아닌 인사와 자치사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이 계엄의 밤에는 사실 법리상으로 말하면
뭐 그런 그게 아니고 지금 치안 상황이잖아요. 사실 치안 근데 상황, 예. 전화를 갖다가 계속 그 연결고리상에 있어요. 장관님이랑도 통화를 하셨고 청장님이랑도 통화하셨고 경비국장이랑도 통화하셨고 영등포 경찰서장이라고 통화하셨는데 이 가운데 그럼 이 치안 상황에 대해서 이 계엄의 상황에 대해서 이 서로 연락을 그러니까 이 정보를 보고하는 역할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평상시에는 치안 상황 보고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저희가 전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특검 조사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 집회 상황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이제 그 주말 집회 대규모 상황이 좀 우려되거나 할 때 제가 경찰청의 정보국에 확인을 해가지고 주말 상황이 이번 주에 어떤 상황이 몇 명 정도 모여가지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보고는 제가 한 번씩 장관님한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참고차. 근데 그런 보고 외에 어떤 치안 상황 보고들 또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엄 상황은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경찰국장으로서 그 당시에는 최소한의 어떤 그 경찰의 상황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또 전화를 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렇다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목적이 지금 계엄의 상황을 알려고 했던 거고 네. 그것을 이상민 장관한테 다 보고하셨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장관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죠.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장관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까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지만 23시 10몇 분에 했던 임정주 국장과의 통화에서도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제가 인지할 수 없었고 23시 35분에 통화한 것도 제가 전혀 관련된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00시에 이제 장관님 회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저는 언론 보도를 본 걸 보고 장관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뭐 그랬던 이제 그 일련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엄 상황이 완전 해제된 다음에 조지호 청장님하고 통화한 내용, 그 통화한 내용을 장관님도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장관님께 그렇게 전달을 해드린 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화 통화 내역의 이 경로를 보면 사실은 장관님이 어떤 지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찰청에 전달하고 경찰청의 상황을 갖다가 장관님한테 보고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 전화 통화 내역의 이렇게 그걸 통화 흐름도를 보면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시란 말씀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지금 오늘 신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 여쭤보는데. 그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을 갖다가 그 얘기를 갖다 조지호 청장님한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가서 그 조지호 청장님이라든지 방첩사령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근데 지금 국장님은 상당히 그 청장님이랑 신의가 돈독하고 사실 뭐 우리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뭘 기억을 못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뭘 본 거를 봤다 그러면 사실 이게 본 거지 사실 안 본 거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본 것을 봤다 그러는데 못 본 것을 기억을 못할 수는 있어도 본 것을 갖다가 봤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없다고 기억이 되는 경우는 쉽지가 않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우니까. 게다가 이 말은 사실은 상당히 가까우신 분인 조지호 청장님에 관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으면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지 왜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악감정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조서를 받을 당시에는 제 기억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서를 받을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하신 게 맞겠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경찰 분들은 이런 말을 썼으면 사실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뭐 국수본하고 실무적으로 상의하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상의해서 이걸 실행하라는 얘기인가요? 실행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의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용을 한다는 취지겠죠. 안 된다 그러면 미리 국수적 뭐 안 된다고 얘기할 텐데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는 그런 의미는 위에서 이제 뭐 결정을 하고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윗선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안 하기로 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상해라는 건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만 협의하고 집행을 하라는 취지 아닌가요?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조지호 총장님이 그 당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불쾌했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지금 드렸었는데, 그런 이제 실무적으로 상의하라 그런 이야기는, 자,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럼 뭐 생각이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맞네요. 만약에 실무적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반대신문상 일단 행복한 동행권은 있고, 그다음에 혹시 강한 변호사님 남기정 변호사님 저 죄송합니다. 저 남기정 변호사님 혹시 준비하신 거? 예, 구두로 몇 가지만 구두로만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영규 변호사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변호인 신문상 다 갖고 계시죠, 검사님들? 예. 예, 맞습니다. 네, 저 요거 신문상이 늦게 완성이 돼가지고 속 기사님께 한 2시쯤에 아까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예. 혹시 속 기사님 받으셨죠, 메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남 변호사님이 지금 안 갖고 계신가요? 신문상. 예. 재판장님이 영상 재생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서 예. 그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니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별도 증거 신청을 다음에 할 일이 있을 때 혹시 할 수 있으면 하거나 아니면 참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굳이 두 번 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의가 있으신 것도 아닌데 예. 인간미. 예. 조재철 검사님도 인간미가 있는 거죠. 예, 시작하실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 최영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번 질문은 생략하고요. 좀 다른 걸 여쭤볼게요. 증인께서는 12월 3일에서 12월 4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 3일에서 12월 4일 사이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4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차례는 계엄 선포 직후에 16초와 42초간 통화한 사실이고, 나머지 2차례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1시 13분과 6시 22분에 통화한 사실이죠. 네. 네. 그리고 계엄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그 사이에는 통화를 하지 않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검사님 주신 문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9번과 30번 질문입니다. 증인께서는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통화를 마친 직후에 임정주에게 전화를 한 것인데, 아까 한 23시 35분 통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증인은 이상민 장관과 피고인 조지호가 통화를 마친 직후 임정주에게 전화를 한 것인데, 증인이 이상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임정주에게 전화를 한 것인가요? 라는 검사님 질문에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증인과 임정주가 통화한 시간은 11초인데 피고인 조지호와 통화를 마친 이상민 장관이 증인에게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여 증인은 서울청에 국회 전면 차단 지시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던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장관이 23시 35분에 임정주 국장님과 통화를 할 때 당시 증인은 어디에 있었고 장관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행안부 정부종합청사, 서울정부종합청사 1층의 종합상황실에서 다른 여타 실국장들과 함께 회의 대기 중에 있었고요. 장관님은 제 추정컨대 장관실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관실이 10층이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그 시간대 저는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장관님께 이렇게 지시를 받거나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43번 질문에 대해서 그 증인께서 그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이랑 통화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네, TV를 보고 있었는데 중무장한 군인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좀 그 주변에 안전이 좀 염려가 돼서 전화를 하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그 TV를 보면서 뭐 당시 그 이전에 한 비상계엄 선포 이전 한 22년도에 뭐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좀 안전사고가 크게 났던 경우가 있었고 당시에도 장관님이 이상민 장관님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그렇게 염려를 하셨던 건가요? 이게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영화 그 서울의 봄 생각이 나면서 네. 이게 큰 불상사가 나는 거 아니냐. 워낙에 이제 완전 중무장을 한 그런 그 군인들이 이렇게 그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이제 매우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그러니까 그 국회 주변에 그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영등포 서장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 조지호 피고인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힘드시면 조금 쉬었다 가요? 괜찮으세요? 예.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잠깐만 좀 아니면은 아예 잠깐 쉬어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조금 있다가 쉴 생각인데 몸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그 저 조금 쉬었다가 하죠. 뭐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저 뭐 기일회 증거 조사로 진행해도 되니까 편하게 뭐 변호인이랑 상의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잠깐만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 재판부에서 계속 좀 지켜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3시 어차피 쉴 때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간 3시 50분 정도 됐는데 한 15분 일단은 15분 정도 쉬었다가 4시 5분에 아예 4시 10분에 다시 하죠. 4시 10분에 다시 할 테니까 물도 좀 드시고 좀 쉬시고 혹시 조금 뭐 누워 계시는 게 편하시면 재판부에서는 뭐 괜찮으니까 저 의자에 조금 뭐 이렇게 기대서 누워 계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변호인이란 건 편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예,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